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세 대출 칼대기 시작. 네, 미친 칼춤을 추게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몰아친다. 전세가 오르면 집값 오른다는 이들, 네, 잠수 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대출에 칼댄다. 이 뉴스가 자꾸 나오고 하던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 지금 100% 보장해주던 것을 90%로 보장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하면 무진장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 전세자금 대출, 100% 내줘도, 은행에서 대출 내줘도 3억 대출 내줬어요. 누가 돈 먹고 날랐어요. 하지만 3억을 보장받을 수 있더라. 보증보험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더라. 하지만 이제는 3억을 대출을 내주지만 보장 비율을 3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2.7억 10% 할인해서 해주게 되면은 3억 돈 띄게 되면은 은행은 보험을 통해서도 90%밖에 해소하지 못합니다. 10% 돈을 해주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은행은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이자를 높여서 높게 받았던 대출 이자로 벌충을 하거나 혹은 대출 한도를 2.7억으로 줄여버리면 됩니다. 2.7억으로 줄여버리면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도 알고 있어요. 이 전세자금 200조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것뿐만 아니고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돈 이 800조에 달하는 돈 이거 두 개 합쳐놓은 만큼 이게 다 주택 투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돈 그 돈인 거죠. 자, 대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떨어뜨린다. 그 말인즉슨 자, 뉴스 글 읽어도 잘 들어오도 안 합니다. 자, 쉽게 한번 봅시다. 네, 부산에 5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전세가 한 3억 정도 할 겁니다. 맞나요? 5억짜리 주택, 대충 한 5억 정도 하는 주택. 네, 최근 전세 가격이 한 3억 정도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전세자금 대출 요새 젊은 사람들 돈 많이 오면 80% 빵빵 때립니다. 80%. 자기 자본 6천만 있어도요. 대출 2억 4천을 받아서 3억짜리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증 한도 100%에서 90% 줄이는 개정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 대출이 은행에서 2.15억밖에 안 나와요. 네, 대출 자기 자본이 8,500이나 있어야 됩니다. 대출 한도가 2,500만 원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100% 보장에서 90% 보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나마 이건 지방에서 시행한다고 하고요. 아마 수도권은 이것을 90% 그리고 상황을 봐서 10% 정도 더 인하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갑자기 2,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든지 아무튼 전체 전세 시장의 파이가 쪼그라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 4분기 중에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중요한 건 전세 시장의 파이가 쪼그라들게 되어 있다. 그동안 그래서 전세 가격 오르면 집값을 밀어 올린다. 이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럼 또 이런 뉴스를 접하면 자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냐? 아닐 겁니다. 딱 단점만 부각시켜서 야 너 임차인들 너 주거비 부담 확대될 거야. 빨리 집 사. 또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갈지도 모르겠네요. 근래 뉴스는 서울의 아파트도 안 산다는 말입니다. 예. 어쨌든 예전에는 부산에 아파트 아무거나 사라. 이러다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으면 야 해수동은 사라. 해수동은 사라. 이러다가 해수동 중에서도 야 그 해수동 중에서도 신축 해수동 중에서도 신축을 사야지 똘똘한 한 채를 사야지 이랬다가 신축 중에서도 로얄층을 사야지 이랬다가 신축 중에 로얄을 사야지 아마 이렇게 점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자영업자 여전히 힘들다고 하고요. 부산에 자영업자 많고 연체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안 좋다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야 경기 안 좋으니까 빨리 인하해라 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금리 인하하면 그 파급 효과는 무시 못합니다. 미국이 배신 때리고 금리 인하 올해 한 차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미국이 혹여라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만 일찍 김치국 마시고 금리 인하를 했다가 환율이 튀어오르고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불 꺼진 지방 아파트에 많다 취득세 종부세. 그 투자자들이 그동안 울부짖는 거. 야, 취득세를 깎아줘야 사지. 나 2주택인데 한 개 더 살려고 하는데 이 취득세 때문에 못 사겠다. 이 규제 빨리 해제 안 하나? 근데 어땠나요? 2022년 조정지역 해제되었을 때 두 번째 주택을 살려면 취득세 8%에 달하던 것이 1%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때 산다고 했던 사람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다시 봅시다. 자, 나 어떻게든지 나 돈 있다 한 개 더 살란다. 그 대출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요, 지금 은행에서는 대다수의 은행은 다주택자 대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안 해줘요. 그나마 취득세 12% 12%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기본 세율만 하면 돼. 기본 세율만. 1에서 3%에 해당하는 기본 세율만 해도 돼. 단 2억 원 이하의 주택. 2억 원 이하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어디 눈에 띄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서울에서 바리바리 돈 싸들고 한 보따리 사들고 와서 부산에 2억 원, 공시지가 2억 원 미만의 주택에 투자를 하러 올까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자, 투자 등급에 따라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관련해서 내 소득은,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일 때 어떤 걸 사야지 이것이 안전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나 공격형인지 뭔지도 모르고 야,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내 돈 1억 가지고 있는데 5억 대출 받아가지고 나 6억짜리 집 살래. 집은 무조건 안정적인 거 아니야? 아니었죠. 아니었다는 거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원금 손실도 떠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공격형 투자형. 자,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면은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게 얼마만큼의 자산에서 얼마만큼의 부채를 부담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정추구형이네요. 안정추구형. 새해에 대출 빗장을 푼다고 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또 부동산 난리 날 겁니다. 금리도 인하해 줍니다. 가상금리도 조금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도 이거 4.3% 정도 됩니다. 주담대가 되었건 전세자금 대출이 되었건 생각보다 만만한 금리는 아니에요. 대출 빗장 풀고 야 금리 낮춰주고 대출 빗장 풀고 난리 나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다만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항상 다만 이렇게 나오면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제한. 작년 여름에 왜 그렇게 뜨거웠던가요? 네, 주담대 40년 50년 막 때렸습니다. 이거 막차다. 40년 50년 좀 있으면 막차다. 자, 지금 타라 해서 했던 게 뜨거워졌던 게 그것 때문이었죠. 자, 그 다음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제한. 나 2주택인데 한 개 더 살래. 이거 안 되거든요. 나 1주택인데 한 개 더 살래. 이것도 이거 막 처분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걸립니다. 이것도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 이거 갭 투자할래. 나 갭 투자할래. 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무슨 빗장을 풀고 무슨 금리를 인하하고 해당 사항이 없더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집 차라리 팔까요? 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내용 제가 근래에도 최근 한 2개월 사이에도 한 2번 정도 다뤄드렸습니다. 문제는 2020년 2.7% 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고정 5년 이후 변동입니다. 대다수가 이런 상품이에요. 20년 2월에 대출받았어요. 그럼 25년 2월 다 됐잖아요. 25년 2월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19년 가을부터 21년 여름 그 무렵까지가 2% 중반대 대출이었습니다. 지금은 갱신하면 4% 중반입니다. 이자 부담 내가 2억 가지고 4억 대출 받아서 6억짜리 집을 샀다 해봅시다. 4억짜리 대출 2% 중반 하면 1년에 1,000만 원 얼마? 2.5%로 해볼게요. 2.5%로 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부담하면 됐던 것이 4% 중반으로 바뀌면 4, 46, 1,800. 한 달에 1,500만 원 부담으로 바뀝니다. 야,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더 부담해야 되나? 이거 요즘은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원금까지 하면 연끌은 답이 없다. 자, 여러분의 구매 지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창에 링크 혹은 상품 요거 뜨고 요건 뜨면서 갑자기 제 영상 조회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조회수도 늘어났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기들의 상업적인 이 활용도를 좀 이용해주는 저 같은 유저가 있어야지 좀 요걸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합니다. 필요하신 물건 있으면 좀 사주세요. 부산에 5분 정도가 열정적으로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구매해 주십니다. 사실 이게 영상으로는 좀 힘들다. 네. 자, 정책과 가장 밀접한 거 물량. 뭐 저는 요새 매물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이 거래량, 이 정책이 중요하냐, 거래량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됩니다. 정책을 못 살필 때도 거래량만 봐도 주택 부양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거래량이 갑자기 살아난다? 그럼 뭔가 대단한 정책이 나왔겠구나 이걸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제가 앞자락에 뉴스들을 가지고 오면서 부동산 정책 부분도 살피고 거래량도 살피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게 그래 납득이 가능하죠. 단순히 거래량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거 왜 이렇지? 그 이유까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요. 이렇게 직거래 비율이 높아집니다. 조금 낮았던 직거래 비율에서 조금 높아지는. 취소 비율은 딱히 뭐 다 사기야. 고가에 거래되는 거 다 사기야.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취소 비율은 한 5% 정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오늘 거래량이 조금 이번 주에 거래량이 많이 신고될 거예요. 이번 주랑 다음 주랑 많이 신고될 겁니다. 왜? 여기 27일 날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이때도 신고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달보다 이번 달은 거래 신고되는 날이 작습니다. 그래서 야 대출 빗장 풀린다 그러지 금리 떨어진다 그러지 야, 거래량이 갑자기 막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라. 거래 신고 일수가 줄어서 이 뒤에 신고할 사람들이 조금 앞당겨서 신고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진짜 이게 무서운 게 1월의 거래량이요. 1월의 거래량이 남은 거래 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의 거래량 대비 반토막입니다. 물론 이 상태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정말 반토막이 난다면 거의 1000건대의 거래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도 1400건대 거래량 정도는 나와줄 거다. 그럼 1400건대 거래가 많으냐? 아닙니다. 엄청 적은 겁니다. 1월의 거래량이 1400건대 이 파란색 23년 초반의 거래량이 이거 보이시나요? 23년 초반의 거래량 이때 분위기 극악으로 치달아서 안 좋았을 때 그때 1400건 거래량이었군요. 그때하고 분위기가 똑같다고요. 어이구야. 자, 건당 거래대금 작년까지 4억이었는데 3억 7천까지. 고가 아파트 비중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3억 한 6천 수준밖에 안 나올 게 테넌바움이 좀 먹여 살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상고하죠. 그런 거 이야기 없더라. 고가 아파트 거래량 바로 반토막. 300건 정도 거래 신고될 것 같죠? 테넌바움 자, 좀 제외하고 함영 롯데캐슬 가이저 지난번에 12억 4천. 야, 신고가 대단해요. 그러면 그 의미가 없더라. 한번 올라가면 한번 내려오고 한번 올라가면 한번 내려오고 자, 요 횡보 동네 럭키 계속 내리막 타입이었고요. 고점 16억까지 갔던 것이 10억. 아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부산은 대구보다 고점이 좀 기간이 늦거든요. 대구는 21년 한 1월달 그때 한 4개월 5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고점 기간이. 아무튼 34% 테넌바움 또 층수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고요. 함영 롯데캐슬 가이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렇습니다. 9억 2천 11억 3천 12억 4천 네, 뭐 층수나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테넌바움 거래 얘가 많이 끼어 있단 말입니다. 얘가 많이 끼어 있어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이 가격 근래 괜찮거든요. 8억 9천 또 다음 되면 조금 내려오고 뭐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대변하는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34D형 고점 대비 26%. 요 정도 하는 아파트 가격, 요 정도 하락률, 뭐 25% 전후의 하락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올라가면 한 개 내려오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한 개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 싶은 아파트들, 이렇게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은 꼭 옆에 뭐 분양하는 거 있거나 그렇습니다. 얘는 대형 평형이라서 거래가 많이 없다가 있는 것들이 있고 순수하게 국평 기준으로
근래 가격이 많이 뛰었다. 그러면 요 지도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어디 인근에 분양하는 데 있나? 뭐 이런 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삼익비치가 세대수가 얼마인가요? 삼익비치가 삼익비치가 3000세대. 야, 3000세대입니다. 새로 지어도 3200세대, 3060이 3200으로 자부담금 진짜 뭐 한 10억씩은 각오해야 되는, 이 층수가 높아지면 이 건축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분담금은 말도 못할 거죠. 이 3000세대가 이 얼마나 이게 위용이 대단합니까? 예. 부산의 1년의 인구 어제 제가 얼마나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0.7% 정도.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2세 2명이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3000세대니까 여기 한 6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삼익빛에 6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런 아파트 단지가 1년에 4개씩 통째로 증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한, 네, 여기 파란색 바다 보이시죠? 네, 이만한 면적이 있는 아파트들 부산에서 드러내도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다. 자, 가격 나머지는 빠르게 지나갈게요. 차트로 눈으로만 보세요. 자, 거의 다 정보장세. 간혹 가다가 한 개 올라간다. 오야, 이 오야 하면 신축 아파트 5억 3천. 차트 눈으로만 보고 다 거의 다 횡보해서 약간 올라가는 거, 약간 내려가는 거 있지만 약간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조금 비싼 아파트들 약간 올라가는 거. 네. 그 외에는 가격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 자, 동네별로 한번 살펴보면 딱히 살아나는 동네 있나요? 네, 수영구 거래 반토막. 네, 전달 대비 반토막 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운대구 340건, 2달 전 대비 반토막. 수영구, 동래구 2달 전 대비 거의 반토막.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비싼 아파트가 이끌어가는 시장 분위기 그런 거 없어요. 자, 분양권 직거래 비율 굉장히 높아져 있다. 전세 거래 많지 않아요. 전세 거래 다 전국적으로 다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요건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으로 그대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거래량으로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자, 싼 전세 금리가 요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바로 평건한 거래대금이 떨어지고 싼 아파트를 많이 찾고 비싼 아파트는 조금 찾게 바뀌어버렸다. 그 변곡점이 나타났던 원인은 금리 인상, 시장 금리 인상과 맞닥뜨려 있더라.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